백야단은 고려 후기의 궁녀이자 충렬왕의 애첩입니다. 오늘날 정북 정읍인 태산군에 살던 시씨의 딸로 태어났는데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생 백야진과 함께 궁녀로 관택되어 개경으로 상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무비라고도 불리는데 무비란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뜻으로 아마도 매우 아름다운 미색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고려 역사에서 무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이보다 앞선 시기인 의종 때에도 존재하였는데 그녀 역시 미모로 왕의 사랑을 받은 바 있었고 그래서 백야단을 무비라고도 부른 것은 미색과 왕의 총애가 예전의 무비 못지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충렬왕은 세자 시절인 1260년 종친의 딸인 정화공주와 혼인했고 39세가 되던 1274년에는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여 원나라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과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지만 원나라 공주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질투도 심해 정화공주조차 공주가 죽을 때까지 왕과 동거를 못하고 별궁에 거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를 은연중에 피하게 되었으니 사냥을 핑계대고 궁궐을 빠져나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백야단 무비였고 그녀는 충렬왕의 총애를 받으며 갑작스레 궁중의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충렬왕은 공주의 감시를 피해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까지 가서 무비와 미래를 며칠씩 즐겼으니 이에 세간 사람들은 그녀를 도라산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총애가 두터워지자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몰려들었고 특히 황관 최세연을 위시한 충렬왕의 측근들과 밀착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충선왕은 그들의 전횡에 평소 큰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그 중심에 있던 무비를 눈의 가시와도 같이 여겼다고 전합니다. 한편 백야단 무비는 상당히 자유분방한 성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사에서는 그녀의 간통기사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낭장 이곤이니 장순용의 사위로 궁인 무비와 간통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장차 주기를 하였으나 장순용 때문에 섬에 유배하였다. 그녀는 1299년 낭장 이곤과 간통을 하였는데 이곤은 장순용의 사위였습니다. 장순용은 위구르 사람으로 제국대장공주가 시집올 때 데려와 보필하던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로서 고려에서 벼슬하며 권세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원래 무비와 간통한 이곤을 죽이려 하였으나 장순용의 낯을 보아 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당시 무비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는 사료에 보이지 않으나 이후에도 건재했던 것으로 보아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비는 황관 최세영과 함께 여전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세자였던 충선왕은 그들의 전횡에 큰 불만을 품으며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국대장공주가 1297년에 39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충선왕은 어머니의 죽음을 빌미로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나라에서 귀국한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에게 전하께서는 공주께서 병이 든 이유를 아십니까? 이는 필시 전하의 총애를 받은 후궁 가운데 투기가 심한 자의 소행이니 국문토록 하소서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에 충렬왕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세자는 측근들을 시켜 독단적으로 무비 등이 무당을 통해 저주한 사실이 있는가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무당과 점치는 중들이 하나둘씩 자백하게 되었고 점차 충선왕이 바라던 모습으로 저주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충선왕은 최세연, 도성기 등 관련자 40여 명의 목을 베었으니 어머니의 죽음을 빌미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야단 무비는 이 모든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결국 처형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무비 사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실권을 충선왕에게 빼앗기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충렬왕은 아들의 비정함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결국 왕위를 충선왕에게 양유하게 됩니다. 무비가 처형된 이후 충선왕은 애첩의 죽음에 상심한 충렬왕을 달래기 위해 과부인 숙청원비 김씨를 아버지의 후궁으로 들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무비 사건은 훗날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고려왕실을 다시 한번 발칵 뒤집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바친 숙창왕비 김씨가 워낙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충선왕은 그녀를 몰래 연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계모 숙창원비 김씨를 찾아가 정을 통했고 이후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